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입니다. 우선 법무장관 후보자로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발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의 뜻을 제가 헤아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정부의 어떤 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또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좀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지명하신 경우가 나름대로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있습니다. 얘기해서 법무검찰을 황골 탈퇴시켜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네. 후보자께서는 2003년도 서울지방변호사회 발간 간행물에서 검찰 밖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검찰의 문제점을 더 잘 안다. 검찰, 법원, 대한변협, 또 법사위까지도 검찰개혁 포함한 사법개혁의 주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그 학계나 시민단체 뭐 이런 데서 참여해가지고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이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신 걸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일본 고이즈미 내각에서도 사법제도 개혁위원회 구성했는데 법조 인사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강조하셨고요. 그 소신은 아직도 그대로 갖고 계시나요? 네, 외부자의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1월 달에 시사인에 기고한 박근혜 게이트를 기회로 삼으려면 이라는 그 칼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촛불 집회를 통해 이룩한 성과는 개혁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을 임명직에서 배제하고 공적 활동 역시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제출하신 그 서면 답변서 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쭉 살펴보니까 후보자가 평소 주장하시던 거하고 이 답변 논지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법무부 장관한테 검사 임명권을 줘야 된다는 주장도 뭐 현행 제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국회가 총장을 임명해야 된다는 주장도 하셨는데 상권 분립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또 법무부나 타기관의 검찰 파견에 대해 가지고 국가공무이기 때문에, 검사도 국가공무이기 때문에 뭐 그 자체가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굉장히 좀 방향이 바뀌었거나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후보자께서 후보자로 지명되고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 검사들한테 또 많이 순치가 되신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어서 이걸 묻습니다. 저는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일종의 그 검찰적 시각,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면 답변에 평소 주장하고 완전히 다른 게 지금 네, 서면 답변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검토 안 하신 겁니까? 제가 대충 읽어봤습니다만 자세히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처음 듣습니다. 참여정부의 강금실 장관이 역시 검찰 개혁하러 아주 이례적으로 기수도 파괴해가면서 비검찰인데 장관을 가셨죠.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1년도, 재직 1년도 안 돼가지고 검사들 보고 눈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순결한 용어라고. 그렇게 포석을 당했습니다. 지리리는 요지는 또 장관이 되셔가지고 평소에 주장하시던 거하고 너무 달리 그렇게 입장이 확 바뀌고 또 유야무야되고 해서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또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후보자의 입장을 확실히 확인하고자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검찰개혁은 제가 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제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수사권 조정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조정을 함에 있어 이걸 검찰이나 경찰의 기관 간의 권한 배분을 둘러싼 다툼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법률 서비스의 수혜자이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의 주체인 국민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검찰이 모두 독점하고 있어서 그 폐해가 크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후보자 여러 번 주장하셨죠? 네. 그건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그 폐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경찰이 행정경찰, 수사경찰 분리하고 자치경찰제하고 그죠? 몇 가지 그 단서를 그것도 평소 소신이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빠른 시일 내에 되겠습니까? 그 전제 조건이? 저는 경찰의 인권 친화적인 환경, 경찰 환경과 연계해서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고. 근데 그게 지지부진해요. 경찰 쪽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의 개혁을 전제로 한다면 검찰 개혁도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단 연계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수사권 조정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보충 질의 때, 보충 질의 하세요.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당 경남 창원성산 노회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입니다. 우선 법무장관 후보자로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발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의 뜻을 제가 헤아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정부의 어떤 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또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좀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지명하신 경우가 나름대로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있습니다. 얘기해서 법무검찰을 환골탈퇴시켜달라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네. 후보자께서는 2003년도 서울지방변호사회 발간 간행물에서 검찰 밖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검찰의 문제점을 더 잘 안다. 저는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일종의 그 검찰적 시각,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면 답변에 평소 주장하고 완전히 다른 게 지금 네, 나가죠? 서면 답변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검토 안 하신 겁니까? 제가 대충 읽어봤습니다만 자세히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처음 듣습니다. 참여정부의 강금실 장관이 역시 검찰 개혁하러 아주 이례적으로 기수도 파괴해가면서 비검찰인데 장관을 가셨죠.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1년도, 재직 1년도 안 돼가지고 검사들 보고 눈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순결한 용어라고. 그렇게 포석을 당했습니다. 지리리는 요지는 또 장관이 되셔가지고 평소에 주장하시던 거하고 너무 달리 그렇게 입장이 확 바뀌고 또 유야무야되고 해서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또 물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후보자가 제출하신 그 서면 답변서 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쭉 살펴보니까 후보자가 평소 주장하시던 거하고 이 답변 논지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법무부 장관한테 검사 임명권을 줘야 된다는 주장도 뭐 현행 제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국회가 총장을 임명해야 된다는 주장도 하셨는데 상권 분립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또 법무부나 타기관의 검찰 파견에 대해 가지고 국가 공무이기 때문에 검사도 국가 공무이기 때문에 뭐 그 자체가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굉장히 좀 방향이 바뀌었거나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후보자께서 후보자로 지명되고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이 검사들한테 또 많이 순치가 되신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어서 이걸 묻습니다. 아닌가? 걱정이 돼서 후보자의 입장을 확실히 확인하고자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검찰개혁은 제가 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제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수사권 조정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조정을 함에 있어 이걸 검찰이나 경찰의 기관 간의 권한 배분을 둘러싼 다툼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법률 서비스의 수혜자이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의 주체인 국민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검찰이 모두 독점하고 있어서 그 폐해가 크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후보자 여러 번 주장하셨죠? 네. 그건 검찰, 법원, 대한변협 또 법사위까지도 검찰개혁 포함한 사법개혁의 주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그 학계나 시민단체 뭐 이런 데서 참여해가지고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이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신 걸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일본 고이즈미 내각에서도 사법제도 개혁위원회 구성했는데 법조 인사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강조하셨고요. 그 소신은 아직도 그대로 갖고 계시나요? 네, 외부자의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1월 달에 시사인에 기고한 박근혜 게이트를 기회로 삼으려면 이라는 그 칼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촛불 집회를 통해 이룩한 성과는 개혁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을 임명직에서 배제하고 공적 활동 역시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